죽은 엄마를 2번 죽인 시어머니. 여러분,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여러분의 어머니를 입에 담으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과연 용서하실 수 있나요? 오늘은 제 가슴을 찢어놓은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들과 그보다 더 저를 절망하게 만든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들으시면서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 지난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. 처음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 사실 시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인상과 아들에 대한 유별난 집착이 마음에 걸렸던 건 사실이었어요. 하지만 결혼 전까지는 제게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.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그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.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용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흘렸더라고요. 저희 시댁이 멀어서 매달 찾아뵙지는 못해도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20만 원, 많게는 40만 원까지 챙겨드렸어요. 시아버님이 외벌이로 300만 원은 좋게 버시는 걸로 아는데 일을 안 하시는 어머님은 그 돈이 부족하셨나 봅니다.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. 여보, 우리 아직 집도 없고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? 지금도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아. 남편도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된 줄로만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게 비극의 서막이었어요. 2주 전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. 어머님은 뭐가 그리 신이 나셨는지 반찬을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셨어요. 남편이 옆에서 엄마, 이거 너무 많아. 다 먹지도 못해. 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. 그때였어요. 어머님이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묻는 겁니다. 아가, 너도 집에서 반찬 잘 안 챙겨 먹니?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. 네, 어머님. 신랑이랑 근무 시간도 다르고 해서 집에서 혼자 먹을 때가 많아 잘 안 먹게 되네요. 그 순간 어머님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더니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. 에휴,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아들은 장모님이라도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바리바리 안 챙겨줘도 됐을 텐데. 아이고, 내 아들만 불쌍하지.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. 저희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거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. 남편 만나기 한참 전에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통해 제 사정 뻔히 다 들으셨던 분이에요.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?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. 서러움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등신같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돌아가시기 전 윗 어른께는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서 차마 그 앞에서 눈물조차 보일 수 없었어요. 하필이면 남편은 그때 화장실에 가 있어서 그 말을 듣지 못했고요.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. 설마 용돈 올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저러시는 건가?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혹시 어머님께 용돈 못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? 남편은 자기가 잘 말했다며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고 해서 들어봤더니 나름대로 잘 얘기했더라고요. 그냥 기분 탓이겠지 잊어버리자. 그렇게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지내던 엊그제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. 사소한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.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이 그걸 또 자기 엄마한테 다 일러바쳤나 봐요.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훈계를 시작하는 겁니다. 너희들 싸웠다며? 다 큰 어른들이 왜 그러니? 서로 양보하고 잘 지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?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.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이 엄마라도 살아계셨으면 옆에서 잘 가르치고 다독여줬을 텐데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. 지난번에 그 말이 스쳐 지나가며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어요.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. 어머님,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왜 자꾸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들먹이세요? 저희 엄마, 저 잘 가르치셨고 누구보다 잘 키워주셨어요. 어머님은 저희 엄마 얼굴 한번 본 적 없으시면서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. 사위 사랑은 장모요? 그럼 저희 아버지가 사위한테 뭐 하나 해달라 부탁하신 적이라도 있나요? 오히려 오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. 엄마가 못해준 몫까지 아빠가 다 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장모 사랑 못 받는 게 그렇게 서러우세요? 울음이 터져나와 말을 잇지 못할 지경이었어요.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.
그러더니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는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? 기가 막혔습니다.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뱉었어요. 받아들이는 것도 사람 나름이죠. 저는 어머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 얼굴 뵐 자신이 없네요. 이만 끊겠습니다. 전화를 끊고 남편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. 아빠한테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. 당신 때문에 딸이 이런 취급받는다고 자책하며 속상해하실까봐.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를 추궁하더군요. 엄마랑 무슨 통화했길래 엄마가 우셔? 저는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말해줬습니다.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그건 우리 엄마가 잘못했네. 정말 미안하다.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도 너무 실망한 상태였어요. 당신은 왜 우리 둘이 싸운 걸 엄마한테 다 말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? 당신 마마보이야? 부부싸움은 부부끼리 푸는 거지.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.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그냥 얘기하게 된 거라며 변명하더군요.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엄마한테 이제 얼굴 안 보고 살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? 엄마가 걱정하시잖아.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너라면 그런 소리 듣고도 얼굴 보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? 난 엄마 없는 서러움 누구보다 크게 안고 사는 사람이야. 그걸 뻔히 아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. 나 지금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. 왜 하필 일찍 돌아가셔서 나 이런 대접받게 만드냐고. 원망하는 못된 마음이 드는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괴롭다고. 당신이 내 마음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 못해.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.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서 오는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어요. 남편에게는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. 다가오는 명절에도 당연히 남편 혼자 보냈고요. 혼자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시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.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님이기에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요.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. 아가, 밥은 먹었니? 아들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다. 그래도 명절에 안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니?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. 아버님, 정말 죄송해요. 하지만 저는 어머님 말씀에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상처받았습니다.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래도 만나서 풀어야지. 라고 하시더군요. 그래서 제가 만나서 뭐가 달라지나요?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는데요. 라고 답하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. 너도 참애가 너무 야박하다. 시어머니가 속상해서 할 수도 있는 말을 그렇게 안 좋게만 받아들여? 그리고 어른이 사과하려고 전화하는데 안 받는 건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? 저는 거기서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. 아, 이 가족은 한통속이구나.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네요. 끊겠습니다.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저희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. 시댁에서 전화를 했다고요. 그것도 제가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내용은 쏙 빼놓고 며느리가 오해해서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식으로 제 아빠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.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리쳤습니다. 야, 이 미친놈아. 내가 우리 아빠 속상해 하실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냥 혼자 감정 추스리고 있는데 너네 부모님 뭐 하시는 거냐? 왜 우리 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없는 말 지어내고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거냐고. 남편은 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.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. 됐어. 너네 부모님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알았으니까 우리 이만 정리하자. 이혼해. 아빠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당신이 미안하다며 엄마가 하늘에서 아빠 욕 많이 하겠다며 우시더군요. 그러면서도 한 번 맺은 인연이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기회를 한 번 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. 그 말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. 남편은 돌아와서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. 절대 이혼 못한다고 자기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가기 싫으면 평생 시댁에 자기 혼자 가겠다고요. 저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. 평생 안 풀리면 평생 안 봐도 돼?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그래도 나중에 아기 생기면 손주인데 보여드리러 가끔은 가야 하지 않겠어? 저는 그 순간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제 상처보다, 제 아픔보다 자기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끈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.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는 시어머니 한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아들의 잘못을 감싸고 도는 시아버지, 그리고 아내의 찢어지는 마음보다 제 부모 걱정이 앞서는
남편까지 그 가족 전체가 저에게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사과를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맞을까요?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?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? 여러분 소중한 구독 부탁드립니다.